여러분 최근 느끼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르고 교통비는 올라가고 생활비는 조용히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동안 정작 정책과 시장은 우리 모르게 뒤에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서울시 소식은 들을수록 화가 나지만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걷는 그 8,000보. 그동안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았던 그 걸음이 이제는 보험료를 깎고 교통비를 줄이고 생활비까지 줄여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처지면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걸음만큼 돈이 새어나가는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흐름을 지금 잡으면 여러분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고 보험료를 아끼고 교통비까지 절약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영상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이런 중요한 변화의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걷기만 해도 보험료 10% 깎아준다. 서울시 손목닥터 9,988 혜택 대폭 확대라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단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건강앱 개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생활비와 건강관리 방식 전체가 바뀌는 시작이겠구나. 서울시가 손목닥터 9988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걸음수가 건강지표를 넘어서 경제지표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루에 8,000보만 채워도 보험료가 최대 10% 줄고 티머니 지오를 연동하면 교통비까지 줄어들게 되는 구조는 결코 가벼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절대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인 경쟁에 들어갔다는 것은 꾸준히 걷는 사람이 병원비가 덜 든다는 확실한 통계적 근거가 이미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단순한 혜택 발표가 아니라 보험시장과 건강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걷는 하루 8,000보라도 한 사람은 보험료 할인과 교통비 혜택과 포인트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걷기만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큰 격차로 바뀝니다. 제가 뉴스를 분석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이 있지만 정책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찍 움직인 사람만이 혜택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포인트 지급 방식을 바꾼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매일 200포인트를 주던 방식에서 이제는 100포인트로 줄이고 대신 일주일에 5번 걷는 사람에게 5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단순히 걷기를 권하는 수준을 넘어서 꾸준함이라는 건강 연구의 핵심 원칙을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하루만 많이 걷는 사람보다 주 5회 지속적으로 걷는 분들이 실제 건강 수치가 더 좋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상 체계를 꾸준함 중심으로 재정비한 겁니다. 결국 저는 이 모든 흐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걷기는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생활비를 줄이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보험료가 줄고 교통비가 줄고 포인트가 쌓이고 생활비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분들은 보험료가 가장 부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잡는다면 뉴스 한 줄이 여러분의 지출을 실제로 바꿔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령대별 전략, 실제 절감액, 그리고 하루 8,000보를 가장 쉽게 달성하는 현실적인 루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분석할 때 늘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혜택은 발표되는 순간부터 쌓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번 손목닥터 9988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걸음수가 생활비를 절약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는 보험료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하루 8,000보를 꾸준히 채우는 것이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점심시간 산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무직으로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점심에 겨우 15분만 걸어도 하루 목표의 절반에 가까운 걸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절반을 건져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60대는 건강과 보험료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간입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검사가 잦아지고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걷기로 인한 보험료 절감은 체감이 훨씬 큽니다. 8,000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꼭 한 번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3번에 나누어 걸으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20분, 점심 후 20분, 저녁에 20분 이렇게 3번만 나누어 걸으셔도 충분히 8,000보를 넘길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은 기준이 5,000보로 낮아져서 훨씬 수월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동네 시장을 왕복하는 정도만으로도 5,000보는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이 연령대는 보험료 자체가 높기 때문에 10% 할인만으로도 꽤 큰 금액이 절약됩니다. 월 5만 원을 내신다면 5,000원이 절약되는 것이고 그게 1년이면 6만 원, 5년이면 30만 원입니다. 이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러분께 절감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의 일반적인 질병보험료는 월 3만원에서 6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10%를 할인받게 되면 월 3천원에서 6천원 절약이 되고 그 절감이 5년 동안 이어지면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36만원까지 절약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보험료라는 것은 보통 한번 가입하면 오랜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절감은 실제 체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8,000불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채우는지가 관건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3단계입니다. 첫째, 출근길이나 이동 중에 평소보다 10분을 더 걷기. 둘째,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셋째, 저녁에 20분 동네 산책하기. 이 3가지 흐름만 유지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8,000불을 어렵지 않게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15분 정도 실내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를 병행하시고 저녁에 30분 정도 집중해서 걸으시면 충분히 목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뉴스는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닙니다.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진짜 기회입니다. 이제는 하루 8,000보가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수는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지출을 바꾸고 앞으로의 삶의 구조까지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을 빠르게 잡으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께 가장 먼저 중요한 신호를 전달하고 여러분의 생활 전략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전하는 신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앞으로의 선택을 훨씬 더 정확하게 바꿔드릴 것입니다.